안녕하세요. 최일진 쌤입니다. 오늘은 워드 프로세스의 기본 기능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간단히 워드 프로세스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해 볼 거예요. 워드 프로세스는 각종 문서를 작성, 편집, 저장, 인쇄 기능을 가진 응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라고 정의합니다. 사무 환경에서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빨간 글씨를 보면 각종 전자문서를 읽고 고치거나 작성할 수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라고도 정의하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는데 워드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라고 정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하드웨어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지금은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는 워드 프로세서의 다양한 하드웨어 기기들입니다. 얘는 삼성에서 만들어졌던 워드 프로세서 하드웨어 기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기는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워드 프로세서 기기로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는 기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기기들을 처음 보셨을 듯 합니다. 최근에는 워드 프로세서라 하면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하죠. 워드 프로세서는 문자, 도형, 그림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기능이 있고요. 입력한 내용을 화면으로 표시해주는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문서를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저장 기능, 그리고 문서의 내용을 꾸미고 변경을 하는 편집 기능, 그리고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종이와 같은 매체에 출력하는 인쇄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중요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이 있고요. 워드 프로세서의 장점 및 특징을 살펴보면 문서를 빠르게 작성해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는 문서를 재활용해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의미죠. 또한 맞춤법 검사를 통해서 문서의 오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문서의 보관 및 자료 검색이 무척 용이합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를 전사라해서 문서의 유지 관리가 매우 쉬워지는데요. 그로 인해서 문서에 대해서 보안 처리가 매우 유리하게 되죠. 손으로 예전에 작성해서 보관을 했을 때에는 서류철에다 보관을 하고 어디 서류함에다가 집어넣어서 관리를 했을 텐데 지금은 저장 매체에 저장을 해서 누구나 쉽게 그 파일을 열어볼 수 없도록 보안이 되어져 있고요. 물론 문서 자체에 보안키를 활용을 해서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할 수가 있게 되었죠. 또한 문서의 통일성과 체계를 갖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이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공문서와 같은 그런 문서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어졌고요. 그러므로 해서 문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이 매우 향상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쉽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대학으로 진학을 하더라도 워드 프로세서를 다루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자신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높여야 합니다. 그중 1학년 때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증 중 워드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ITQ 한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한글 워드 프로세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간곡한 부탁의 말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자격증은 기능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문서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글 타자 능력이 분당 300타 이상, 영어 타자 능력이 200타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매일 꾸준히 타자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한글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으로 한글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아요. 자, 바탕화면에 한글 워드 프로세스 단축 아이콘으로 여러분들이 워드를 실행하여도 좋고요. 이렇게요. 아니면 윈도우즈 시작 메뉴를 통해서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실행하여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은 한글 워드 프로세서 2018년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실습을 하시게 된다면 한글 워드 프로세서 2010 버전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한글 워드 프로세서 2010을 사용하는 이유는 ITQ 한글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시험의 기준이 한글 워드 프로세서 2010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기본 기능은 동일하니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관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생님 컴퓨터에 세팅되어져 있는 컴퓨터는 그 워드 프로세스는 2018 버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슬라이드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서 용어들을 워드 프로세서에 있긴 화면 구성 용어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와 같은 영역이죠.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제목 표시줄은 파일의 이름 그리고 파일의 경로가 표시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최소화, 최대화,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뉴 표시줄이라고 하죠.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메뉴를 비슷한 기능별로 묶어 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이는 이와 같은 여기 있는 영역들은 기본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메뉴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그룹별로 묶어서 메뉴 탭 형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네 번째 보이는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네 번째는 서식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서식 도구 상자는 고정되어져 있고요. 문서 편집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아이콘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뽑아놓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영역은 작업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왼쪽 편에 이와 같은 화면을 구성되어진 화면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선생님 컴퓨터에서 보이는 한글 워드 프로세스는 오른쪽에 위치해서 약간 버전이 올라가면서 좀 환경이 약간 바뀌었죠. 자, 6번에 가볼까요? 6번은 탭 이동이라고 합니다. 탭 이동 아이콘이랍니다. 여러 개의 문서를 한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을 할 때, 탭 간의 이동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죠. 당분간 이 기능은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7번째, 문서 탭이라고 합니다. 여기 빈 문서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이죠. 문서 탭이라고 합니다. 문서에 이름이 표시되어집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와 같은 이 영역을 우리는 상황선이라고 하는데요. 8번째 있는 이 부분이 상황선이라고 합니다. 워드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상태 정보 등을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9번째 하얀색 종이 영역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워드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하거나 편집을 할 때 사용을 하는 편집창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림, 도형 등을 입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 작업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10번 영역에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자, 가로 스크롤 혹은 가로 이동 막대라고 합니다. 문서를 편집을 할 때 문서의 크기가 워드 프로세스의 크기를 벗어날 때 스크롤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13번 영역에 보이는 이 부분을 우리 세로 스크롤 혹은 세로 이동 막대라고 하고요. 가로 스크롤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대신 밑으로 아래 위로 스크롤하는 기능이죠. 11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쪽 이동이라 좀 지저분해졌는데 쪽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작성 중인 문서가 여러 창일 때 쪽 단위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이콘이고요. 자, 그리고 가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가 보이는군요. 가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 영역이 보입니다. 그리고 빈 문서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새 탭 기능으로 새로운 문서를 하나하나씩 추가할 때 사용하는 화면 구성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용어를 익혀두는 것이 앞으로 워드 프로세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워드 프로세서 문서 관리하기 기본 기능을 먼저 익혀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ITQ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익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1페이지 문서 관리하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는 매우 대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자국의 기술로 워드 프로세서를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그 외에 아주 소수의 나라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언어, 즉 우리의 기술로 워드 프로세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주 극소수라는 뜻이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에서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워드 프로세서를 우리가 실행을 시켰죠. 바탕화면에서 한글 워드 프로세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이 실행된 상태에서 워드 프로세서의 새 문서를 작성을 하려면 자, 메뉴에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죠.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해서 새 문서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새 문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위에 빈 문서 4였지만 지금은 제목 표시줄에 빈 문서 2로 바뀌었네요. 자, 다시 파일 메뉴로 가서 새 문서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보세요. Alt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문자가 보입니다. 자, 이 문자를 우리는 단축키라고 하고요. 워드 프로세서의 메뉴를 쭉 살펴보면 아이콘 옆에 붙어 있는 단축 아이콘들을 단축 키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 있는데요. 워드 프로세서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의 워드 프로세서, 우리나라의 워드 프로세서,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단축키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워드 프로세서를 굉장히 잘 다루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암기하셔야 된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방금 새로운 문서를 하나 실행을 해 보았는데요. 자, 단축키 Alt N 이라고 하는 키를 눌러서 키보드 왼쪽 하단에 Alt 키가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키패드에 N을 같이 동시에 누릅니다. Alt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N 눌러야 되죠. 눌러 보겠습니다. 새로운 빈 문서가 이렇게 하나 생겼죠. 다시 한번 더 눌러 볼게요. Alt N 이렇게 새로운 빈 문서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새로운 문서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단축키 Alt N을 사용하거나 파일 메뉴에 새 문서를 클릭하거나 혹은 도구 모음의 맨 왼쪽에 보세요. 새 문서 아이콘이 보이는데 새 문서를 클릭을 해서 문서를 새롭게 빈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빈 문서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새 문서가 아니라 비어있는 문서예요. 새 문서가 아니라 비어있는 문서고 오른쪽에 단축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아까랑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빈 문서 만들기의 단축키는 Ctrl Alt T라고 하는 거는 그죠? 탭의 약자이죠. 자, 탭 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창을 좀 닫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에 빈 문서 탭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면 더하기 탭, 새 문서 탭, 새 탭이라고 하는 항목이죠. 새 탭을 클릭을 하면 탭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빈 문서가 하나씩 생깁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탭에 만들어지는 문서를 빈 문서라고 합니다. 자, 단축키를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Ctrl Alt T, Ctrl Alt T, Ctrl Alt T. 한 번 더 Ctrl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T를 눌러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빈 문서 탭은 30개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탭 간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왼쪽에 보면 TAB라고 하는 탭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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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누르면은 탭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바로 위에 쉬프트 키가 있죠. 쉬프트 탭, 컨트롤 쉬프트 탭, 컨트롤 쉬프트 탭 하면 컨트롤 쉬프트 탭 하면 왼쪽으로 탭간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 문서 만들기입니다. 세 번째, 문서마당으로 새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문서마당으로 새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문서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 파일 메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새 문서 아래에 문서마당이라고 보이죠? 자, Alt N 옆에 컨트롤이 붙었습니다. 컨트롤과 Alt를 누른 후에 N키 단축키를 사용을 합니다. 자, 문서마당을 클릭을 하면 자, 문서마당 대화창이 나타나고요. 4개의 탭이 보여지는군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문서마당을 사용을 했다면 사용한 문서마당의 파일들이 서식 파일들이 보일 거고요. 두 번째, 문서마당 꾸러미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문서마당 꾸러미에 보면 자,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살펴보게 될 공공기관 문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간이기한문도 보이고 각서도 보이고 결석을 할 때 결근계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각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열기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 다시 문서 마당으로 문서를 만들게 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식을 활용을 해서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기본 문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컨트롤 알트 단축키로 N 눌러 보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알트 N 하면 문서 마당 대화 상자가 열리죠. 자, 선생님과 여러분의 그 워드 프로세서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샘플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스크롤을 조금 내려 보겠습니다. 자, 돌잔치 초대장을 한번 해볼까요? 열기 하면 자, 돌잔치 초대장에 대한 기본 문서의 형식이 만들어져서 보이는데요. 자, 자주 사용하는 어떤 문서의 형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문서 마당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우리는 문서 마당을 활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다음은 문서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저장하기와 불러오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 메뉴에서 저장하기 아이콘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메뉴의 하단에 서식 도구 상자에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단축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저장하는 방법. 또 다른 저장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문서를 편집하고 있을 때 현재 편집하고 있는 문서의 상태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이름으로 동일한 문서를 하나 더 저장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메뉴에 저장하기 메뉴 아래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메뉴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장하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이름을 입력한 후에 저장 버튼 클릭을 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탕 화면에서 한글 워드 프로세서 실행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저는 새 문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글자 두 글자만 입력하겠습니다. 저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한 뒤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저장하기 메뉴 아이콘 Alt S 단축키를 가지고 있네요. 저장하기 클릭하면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창이 나타나고요. 자, 맨 처음에 문장을 파일 이름으로 가지고 와요. 자, 원래 취소하겠습니다. 현재 문서의 이름은 빈 문서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새로운 문서를 시작하게 되면 맨 먼저 빈 문서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상의 문서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도구 모음에 저장하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저장을 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창이 나타나고 저장하는 파일 이름명이 나타나죠. 취소 한번 다시 할게요. Alt S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S 키를 눌러서 저장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창이 나타나고요. D 드라이브로 이동을 해서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색기 D 드라이브로 이동을 해보면 자, 저장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목 표시줄에는 빈 문서에서 저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파일에 가면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는 자, 다음은 암호를 설정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저장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도구 모음에서 저장하기 아이콘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저장 1, 2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텐데 저장을 하기 이전에 우리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을 하게 될 텐데 저장을 하기 전에 저장 버튼 왼편에 보면 도구라고 하는 게 보여요. 도구. 자, 도구에 셀렉트 버튼 클릭을 하면
문서 암호 설정을 하는 항목이 보입니다. 암호 설정 클릭. 암호는 5자 이상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1, 2, 3, 4, 5 5개의 숫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암호 확인 한 번 더. 1, 2, 3, 4, 5 설정 클릭을 하면 현재 문서는 암호 지정할 수 있는 문서로 저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장하게 되면 저장 1이라는 이름으로 암호가 기입된 저장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암호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장 클릭. 자, 닫을까요? 자, 저장 1이라고 하는 문서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한글 문서가 열리고, 자, 문서가 내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기서는 암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11111 5글자를 치면 암호와 다르죠. 다른 암호를 넣으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설정한 암호와 다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문서를 열 수 없게 되고요. 다시 암호를 입력해 달라고 하는 정상적인 암호를 입력해 달라고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1, 2, 3, 4, 5라고 하는 정상적인 암호를 기입을 하면 문서가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죠. 자, 문서를 여는 방법은 파일 메뉴에 가서 불러오기, 새로운 문서를 열 수가 있겠습니다. 불러오기를 클릭한 뒤에 D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고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저장이라고 하는 문서를 클릭을 해서 열게 할게요. 그러면 자, 저장 1이라고 하는 문서가 위에 저장이라는 문서로 다시 만들어져서 나오는군요. 쭉 드래그해서 당겨 보면 저장 1은 아래쪽에 있죠. 물론 도구 모음에서 불러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문서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단축키 Alt O, 오픈의 약자죠. O를 해서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문서 끼워 넣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문서 끼워 넣기 대신 다른 문서를 열고 해당되는 문서에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내가 필요한 영역에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문서 끼워 넣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의외로 편리한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메뉴에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선택해서 쭉 내려보면 아래쪽에 문서 끼워 넣기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단축키는 Ctrl O입니다. 문서 끼워 넣기를 해볼게요. 좀 전에 만들었던 저장 1이라고 하는 문서를 끼워 넣을 텐데요. 물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저장이라고 하는 글자 2글자밖에 없습니다. 클릭해서 이번에는 넣기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죠? 클릭합니다. 현재 암호는 1, 2, 3, 4, 5번이었죠? 확인하면 저장이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더 추가되어져서 추가된 건 아니고 저장 1이라고 하는 문서에 있던 글자 문서가 저장이라고 하는 글자밖에 없었죠. 이렇게 두 개의 문서를 합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몇몇 글자를 한번 더 넣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진 쌤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조금 더 복사할까요? 복사,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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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넣기. 엔터.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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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넣기. 자, 이 위치에서 우리가 엔터를 쳤고요.
메뉴에 보기로 이동을 해서 자, 문단 부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문단이라고 합니다. 문단 부호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내가 엔터를 기입한 위치에 이렇게 엔터 키와 같은 모양으로 문단 부호가 발생해져 있는데 두 개가 있네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 즉 문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단락, 문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이 문단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여백이 있어요. 글자가 있는 왼쪽에 여백이 있고 이 여백에 한번 클릭을 하면 한 줄 블럭이 생성이 되고요. 두 번 클릭을 하면 문단이 블럭이 됩니다. 문단 블럭이라고 합니다. 세 번 클릭을 하면 전체 문서를 블럭 시켜줍니다. 편집을 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 블럭을 씌울 때는 단축키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블럭이 씌워지죠. 단축키 컨트롤 A입니다. 나중에 단축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또 블럭을 씌우는 또 다른 방법은 자, 제 이름 이렇게 있고요. 앞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블럭을 시키고자 하는 범위 만큼 가서 마우스 포인터가 있죠. 위치에 클릭을 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해당 위치만큼 블럭을 지정을 해주고요. 자, 제 이름에 가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단어를 블럭 시켜줍니다. 세 번 클릭하면 문단을 블럭을 시키죠. 특정 커서를 위치시키고 위치에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F3번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눌러 보겠습니다. 블럭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죠. 자, 블럭 저장을 해보게 될 텐데요. 자, 도구 모음에 저장 버튼이 있는데 저장 버튼을 블럭을 씌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셀렉트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라지고 블럭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블럭 저장 클릭을 하겠습니다. 새롭게 파일명은 블럭 저장이라고 만들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 문서 전체가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블럭을 지정한 요 위치만큼만 내용만 블럭이 지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D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면 블럭 저장이라는 문서가 보이고요.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자, 이름 표시줄에 가면 블럭 저장이라는 이름이 보이고 아래쪽의 내용은 블럭 지정한 최일진쌤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만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ITQ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ITQ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